2024년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첩첩산중입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는요, 금매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참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중개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다는 어떤 분은요, 중개사 일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이 최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30%가 떨어져도 거래가 안 되는 곳이 있죠.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작년 23년 8월에 3,899건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노도강이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을 노도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의 주택 구매율이 비교적 높았던 곳입니다. 자, 서울 강남의 대치동, 양천구 목동, 그리고 마포구의 용강동, 대흥동, 그리고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이 교육 열풍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히죠. 그래서 교육으로 인한 이주가 많은 곳이 바로 노원구 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노원구 쪽은요, 대출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과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그 일반형 대출의 중단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좀 실종됐다라고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미만은 거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 반대로 한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모두 33,59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94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체 거래량의 25.9%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그러니까 관련 통계가 2006년부터 집계가 됐으니까 그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17년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18년 그때 집값이 뛰기 시작한 그 즈음에 거래량 중에 한 6억 원 이하의 비중이 60.8%였습니다. 그때는 거래가 많이 됐었죠. 사실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집 사는 것에 올인하기 시작한 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19년에는 6억 원 이하의 비중이 43.4%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연이어 2020년에도 40%, 21년에는 27.7%로 비중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통계에는요, 큰 의미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2018년부터 시간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지나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대의 거래 비중이 줄어든 거죠. 예를 들어 2018년에 전용 84제곱미터의 6억인 아파트가 21년에는 이게 얼마까지 뛴지 아십니까? 적게는 9억, 또 많게는 13억, 14억, 15억까지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6억 이하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통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부동산 시장 침체일 때 40.2%로 6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가 상승했는데요. 이게 다시 23년에는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6억 원 미만의 거래 비중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래 비중이 낮은 곳은 성동구입니다. 1.9%에 불과한데 성동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있겠죠. 자, 반대로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봉구입니다. 78%가 6억 원 미만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도봉구인데요. 도봉구에는 6억 미만의 아파트가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노원구 상계동 일대 그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정말 금매를 제외하고는 현재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매수자들이 다 어디론가 숨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이 아파트 유명하죠. SK 북한산시티 이 아파트는요 3,830세대 가구 수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서 실거래가 그 지역에선 가장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대단지인데도 아파트의 실거래는요 23년 12월에 단 3개 정도 매매 거래가 되었고요. 물론 12월에 전월세 거래는 한 10건이 있었습니다. 대단지가 이 정도입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또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년 10월에 최고가일 때가 7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년 12월 그때 보니까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거죠. 2019년도 가격으로 회귀한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죠. 또 바로 옆에 위치한 두산 위브 트레지움 이 아파트는요 21년 8월에 1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4년 1월입니다. 최근이죠. 7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그 옆에 삼각산 아이원 아파트가 있는데 21년 최고가가 7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작년 5억 8,600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3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30% 정도 하락된 매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뭡니까? 실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준공된 지 30년 넘은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노원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규제 완화가 집값을 좀 올려주는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매수자분들은 반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시큰둥하냐? 중요한 것은요, 규제를 완화해 주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속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왜 속도가 붙지 않느냐? 바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쓰면 손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에 가전 렌탈 쪽에 독보적인 1위 아정당이라는 곳이 있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해 주니까 지금 해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나서 정말 요즘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죠. 중개업 하시는 여러분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동트기 전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바닥을 봐야 이게 다시 반전하고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너무 급격하게 뛰어오른 이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면서 금리를 내려서 적용받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나마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짝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담대 대출의 이자 부담만 살짝 줄어들어도 지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대출의 양도 많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하니까 대출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내려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대출의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값 안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올해 7월 이후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죠.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제가 송파의 어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이 분양가가 8억에서 한 12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인데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표영훈 씨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더 올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이게 더 안 오르면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가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안 돼요. 더 올라야 돼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입장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직시해야 됩니다. 24년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원이 만든 기적을 아십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1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없고요. 뭔가를 살 수도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100원의 그 가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뀝니다.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겐 100원의 희망이라는 것이 놀라운 정도의 힘과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돈으로 업무 중 순직한 경찰관 자녀 59세대에게 매달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전달하게 되는데요. 100원의 기적도 훌륭하지만 1000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표영호TV의 자발적 참여로서 적극 지원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순직하신 경찰관 자녀들에게 경찰관들이 삼촌이나 이모 같은 역할을 해주자는 취지다라고 경찰청은 밝히고 있는데, 경찰청으로 연락해서 우리 모두가 1,000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는 경찰관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